네, 지난주 내내 개걸음 장세를 나타내면서 애를 태웠죠. 이번 주에는 박석헌 돌파가 좀 가능할까요?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시 중국장에 태클이 걸리면서 오늘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블랙 먼데이도 장세를 연출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을 줬고요. 또 다음 달 2일에 이제 중국에서 PMI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분간 또 중국발 패닉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많이 짓눌렀습니다. 마감 결과 같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후반에 계속해서 보합권 장세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큰 틀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맴맴 도는 움직임이 형성이 됐는데요. 역시 1920선에 대한 저항을 오늘 장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종가는 1920.25포인트로 나오면서 금요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 없고요. 0.09% 소폭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이 오늘 장에 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흘 연속 코스피에서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장주 고점이 1927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중국장 열리기 전이었죠. 고점이 형성이 됐고 중국장이 오늘 약보합으로 개장이 됐고요. 장 시작한 지 20분 만에 1%까지 하락, 그 이후에는 3%까지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등의 기세를 많이 좀 꺾어놨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후에는 한번 주저앉았죠. 그 이후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1920대를 중심으로 해서 횡보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1920선이 약간 하향 구간에서 오늘 마감 종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장에 살아있었던 지금 매수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그래도 꽤 규모 있게 들어왔습니다. 1,722억 원이 유입이 되면서 사흘 연속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가 또 만만치 않게 출회가 됩니다. 지금 1,000억 원 넘게 투신권에서 출회가 되고 있는 양상, 7거래일자 투신권의 매도 대응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 쪽에서도 500억 원 이상의 매물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좀 동향을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기관의 좀 동향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IT,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동차,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차 군단 위주로 해서 오늘 기관의 매도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하락했던 업종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으로 지수는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 대비해서 부진했던 쪽이 전기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연일 신고가를 내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소화하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부진했고요. 자동차 부품 조선주 다 밀리면서 운송장비 업종도 1.36%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의약과 음식료품, 은행 업종도 1% 내외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지수 대비 선전했던 섹터입니다. 오늘 빨간불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섹터가 의료정밀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 오늘 금융주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통신업종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철강, 금속업종, 화학업종도 0.5% 내외 강세 기록하면서 지수 대비 선방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특징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증권주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오늘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모멘텀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을 시작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 7점 건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된 것으로 통계치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역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함께 보실까요? 동부증권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동금증권도 5.89%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년 만에 좀 부활이 되면서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좀 작용할지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리조트가 이번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주말에 나오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주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금융주 가운데서는 코리안이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같은 종목군들, 보험 쪽에서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추세적인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어떨 쪽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OCI 그리고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도 보시면은 최근에 차트 흐름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반등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LG전자 흐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수급도 개선이 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IT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G5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면서 LG전자의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본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양봉이 올라오는 날이 상당히 많죠.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탄탄하게 상승세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G5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LG그룹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LG화학도 2% 넘어가는 강세권, LG전자 우선주도 최근에 같이 올라오고 있는 흐름 체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통주들을 최근에 좀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오늘 강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해 1분기까지만 살로몬을 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은 이제 종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이 거쳤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자회사인 톰보이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5.6%나 급등하면서 87,9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를 낸 종목에도 롯데케미칼과 이수화학이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 재경신이 됐고요. 롯데케미칼의 종가는 31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뚜렷한 특징이 없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상당히 밋밋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관망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650선에 대한 경계령이 오늘 장에서도 발동이 됐습니다. 마감가 같이 보실까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 대비로는 양봉이 발생이 됩니다. 649.53포인트 기록하면서 0.36%가 상승을 했고요. 금요일 대비 0.23포인트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밋밋한 하루 동안의 흐름이 좀 분봉 차트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650선을 이탈을 한 지점, 장주 저점이 나온 구간이 11시 반 구간이었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다소 올라온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652포인트가 오늘 개장가였고요. 개장가가 오늘 장주 고가였습니다. 개장 흐름이 가장 좋았지만 또 중국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이 조금 꺾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650선에 대한 지지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잡혔습니다. 86억 원의 매수 우익, 기관 쪽에서도 막판에 매수로 전환이 된 점 특징입니다. 27억 원의 소폭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고요. 개인 쪽에서도 사면서 이 모든 주체가 오늘 사자세를 나타냈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새 매매 주체를 모두 합해봐야 200억 원이 되지 않는데요. 관망 심리가 뚜렷했다는 오늘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수급 주체들의 동향입니다.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했을까요? 외국인 쪽의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에 대해서의 매수세가 잡혔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팔자 행렬이 나오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밀렸던 섹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다른 지수 대비 부진했던 쪽이 섬유 의료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비금속, 그리고 가구업종, 건설업종,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소폭의 하락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구간이었고요. 반면에 지수 대비 좀 탄력이 조금 더 붙었던 쪽이 종이 목지업종 2% 넘어가는 강세권 마감되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통신방송, 통신 서비스, 반도체까지 1% 넘어가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 CJ E&M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광고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장에 좀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탄력이 붙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는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시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바이오주는 조금 더 하락세가 좀 분위기가 강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바이로메드의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바로 점검해 보면요, 바이로메드가 4% 급락으로 15만 원선 이탈합니다. 14만 2,800원권에서 마감이 되고 있고요. CJ E&M이 7만 4,500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동설 주가도 1.3% 올랐고요.
램시마가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많은 수급이 조금 약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도 10만 원 선을 좀 안착하는 지켜내는 수준에서 마감이 나왔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은 1% 넘게 올랐고 인트론바이오도 1%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81,9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지수는 보합권에 갇혀 있고요. 조금 더 어떤 테마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들의 특징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가지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 그리고 VR, 그리고 달 탐사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25일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제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명문제약이 오르다가 오늘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고요. 유니더스가 10% 넘어가는 급등권, 바이오니아가 무려 12% 넘게 급등하면서 길게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5장에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금을 유치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 모회사죠. IHQ도 오늘 같이 급등하면서 7.6% 올라왔습니다. IHQ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고요. 달 탐사 관련주들이 오늘 새롭게 떠오른 어떤 테마 종목군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7천억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주요 기술을 이전에는 해외에서 들여왔다면 이제 국산화하겠다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탄력이 붙었던 종목이 한양 디지털이었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되면서 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선물지수도 오늘 보합권 내에서의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장주 고점과 저점의 갭이 2포인트 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구간인데요. 현재 235선을 지나가면서 금요일 대비 0.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의 수급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확인이 되면서 연일 사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같이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 매도 포지션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